네, 우리 산업안전기사 3과목 기계안전 7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안전에서 그 선반이라든지 밀링, 그리고 이제 소성 가공, 그리고 이제 연삭기, 여러 가지 뭐 드릴이라든지 롤러기, 여러 가지 아세틸린 용접기까지 쭉 이제 다양하게 보고 계시고요. 자, 산업용 용 로봇을 먼저 또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 로봇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공상 이제 영화라든지, 자, 휴머네이드라고 해서 이제 사람과 이제 비슷한 로봇을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로봇 팔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로봇이다. 자, 그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사용 지침 작성 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그런 것도 많이 보셨죠? 우리가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라든지 뭐 롤러라든지 아세틸린 용접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들도 우리가 실기에서 필답형으로 얼마든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대비해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 좀 이제 메모하고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의 사용 지침 작성 시 작성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로봇도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 순서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전원 투입부터 해서요. 이제 그 로딩을 해야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본 작업으로 수행이 들어가게 되는데 로봇의 작동 방법, 조작 방법과 순서를 먼저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나오는데요. 이 매니플레이터가 로봇 팔이다. 자, 우리가 산업화 현장에서 자동화로 판금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산업용 로봇에 포함이 되고요. 로봇 팔이 특히 이제 매니플레이터다. 이제 옮기고 또 이제 찍고 용접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다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또 하나 2인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신호 방법. 자,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뭐 굳이 2인 이상, 뭐 3인 이상, 혹은 혼자 이럴 때 이제 기준이 다를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혼자 조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숙달된 이제 인원이 조작을 하면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작업 방법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지키고 좀 안전할 거예요. 근데 자, 혼자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2인 이상 작업을 했을 때 특히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 그 신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자, 우리가 그 로봇 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그 속도 제어가 안 되고 갑자기 버튼을 누가 잘못 만진다든지 아니면 그 로봇의 작업 반경 안에서 다른 작업자가 이제 점검이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가 버튼을 눌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치거나 자, 그런 사고들도 뉴스에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자가 버튼을 눌러버려가지고 점검 중에 그 압착이 된다든지, 자, 로봇팔을 가지고, 특히 그 미국의 그 T사, 자동화 공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망사고가 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인 이상 할 때 항상 서로 신호를 지키고, 자, 그 신호대로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다음 중, 산업로봇의 사용 지침 작성 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서 혹은 틀린 것은 그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 자 이렇게 로봇이 있습니다. 자, 관절이 있고 로봇 집게팔도 있고요. 자, 요 반경 안에서 자, 얘가 이제 이런 쪽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집어서.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그 본질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뭐 설계상 안전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위험 장소에 애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방책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자, 활동 변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고요. 다른 건 없지만 여러분들 요거 높이는 꼭 외우셔야 돼요.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된다.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1.8m예요. 자, 보통 더 낮거나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무게중심을 잃거나 그래서 걸려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적으로 뭐 1m 80이 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평균치로 따졌을 때, 완전히 이제 몸 균형 상실을 해서 넘어지거나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1.8m다. 자,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자, 필기로도 나오고, 그 필답형으로도 나온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가공용 기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금속 절단용 기계도 있었고요. 자, 목재 가공용 기계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그 이제 목재를 수입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강목도 만들고, 합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죠. 자, 특히 톱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우리 어떤 이제 뭐 동영상들 보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그 안전 보호 방호 장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이 톱날이 고속회전하고 있는데 손을 갖다 대기도 해요. 그러면 톱날이 이제 쏙 들어가고 그런 영상 한번 보신 적도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안전 박람회를 가시면 그런 이제 신기술들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거 수업을 준비하시는 도중에라도 혹시 킨텍스나 이제 코엑스에서 안전 박람회가 혹시 개최되는 시기가 있으면, 우리 그 참가 비용도 이제 미리 이제 예약을 하면 무료니까요. 그렇게 해서 직접 다양한 그 보호구부터 해가지고 방호 장치들 눈으로 보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목재 가공용 기계 방호 장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톱날 접촉 예방 장치, 다른 말로 보호 덮개라고 한다. 톱날 접촉. 자, 날 접촉 예방 장치예요. 톱날이죠, 날. 날에 접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덮개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보호 덮개다. 또 한 가지는 반발 예방 장치다. 분할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퍼레이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분할날과 보호 덮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분할날의 설치 기준은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제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자, 분할날이라 그래서 우리 그 뒤쪽에 있는 그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호 장치라고 했잖아요. 톱날 후면날에 12mm. 자, 일단은 그 이미지화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 그 수치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톱날 후면날에 12mm 이내가 되어야 된다. 12mm. 후면날에 12mm 이내.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길이는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일 것. 자, 후면날 뒤쪽에 나와 있고요. 이 후면날의 3분의 2 이내여야 된다. 자, 그리고 두께는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에요. 1.1배 이상. 자, 분할날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자, 그러면 분할날이 예를 들어서 40mm면 자, 우리 톱날 두께는 어때요? 자, 1.1배니까요. 44.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X값 해가지고 뭐 44.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고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기준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치수들이 나오고 좀 이제 감이 좀 잡기 힘드신 경우들이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저와 함께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문제를 한번 바로 찾아보시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치진폭 이하일 것. 자, 그래서 분할날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해서 그렇게도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분할날의 두께를 직접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톱날 두께가 얼마다 주어지고 분할날은 얼마 이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 치진폭이라는 것은 그 톱날이 그 회전하면서 그 떨리는 그런 이제 그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덮개를 덮고요. 자, 이렇게 스토퍼해서 조절나사에서 이 뚜껑도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해서 고정하는 조절나사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목재 가공했을 때 목재 그 기본 작업대고요. 목재 폭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작업대와 덮개 사이의 최대 높이는 25mm. 그리고 작업하는 그 목재 재료와 덮개 사이에는 최대 8mm.
자, 이런 숫자들을 숙지를 좀 하고 계시면 문제를 접했을 때 좀 이제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재 가공용, 자, 우리가 그 방호장치와 분할날의 설치 기준에서 분할날의 설치 기준은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치수들은 꼭 기억하자. 자, 예를 들어서요, 필답형에서, 실기 필답형에서도 자, 가로 넣기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나온다. 자, 후면날에 12mm 이내, 그리고 후면날에 3분의 2 이상일 것, 그리고 두께 1.1배, 치진폭 이하일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 넣기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문제 유형들을 지금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요점 정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매칭을 해서 하시면 50, 50 해서 이제 100%가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속회전체를 볼게요. 자, 고속회전체는 원심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 물리적인 그 회전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애들이 고속회전체다. 자, 그러면 이 고속회전체에 대한 방호 조치, 장치 혹은 조치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원주 속도라는 것은 그 회전하는 속도가 되겠죠. 각각 이제 회전해야 되는 그 지름 그 형태가 있을 것이고, 원주 속도가 초당 25m, 그죠? 25m/s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될 것이고요. 자, 25m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을 한대요. 방호 장치. 자, 그리고 자, 이런 고속회전체는 방호 장치가 딱 하나예요. 그냥 덮개입니다, 덮개. 자, 근데 별거 없죠, 여러분? 별거 없는데, 자, 고속회전체는 덮개다. 근데 동의어가 있죠, 지금 이꼬르하고. 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덮개라고 해도 맞는 답이고,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도 맞는 답이고요. 둘 다 이제 혼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비파괴 검사의 실시라고 나오는데요. 자, 고속회전체 일단 내용 먼저 보시죠. 고속회전체. 자,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120m/s가 되겠죠, 이거는. 자, 비파괴 검사는 고속회전체에서도 자,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초당 120m/s 이상의 고속회전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자, 이거 가로 놓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기에서도 나오고요. 자, 필기에서도 나오는 문제예요. 자, 별건 아니지만 기준이 있죠. 자, 요 기준에 대해서 수험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이제 확인을 하니까요.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파괴 검사에서 고속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중량 1톤 120m/s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출 성형기 한번 가볼게요. 자, 사출 성형기는 쉽게 말해서 사출 금형이라고도 불린다. 사출 금형. 우리가 플라스틱 수지를 그러니까 쌀알 같이 생겼어요. 재료들이 얇게 이제 쪼개진 애들을 자, 고온 고압으로 녹여서 자, 우리가 그 사출 금형 안에 캐비티 코어부에다가 쏘아 붙인다.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의자라든지 그 예시로요. 그런 이제 플라스틱 의자 같이 그 동굴로 캐비티 코어부가 이미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을 쏘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압으로 찍어내고 이젝트 핀이라 그래서 눌러서 이제 떨어뜨려야겠죠. 자, 꾹 누르고 이제 빼냈는데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젝트 핀, 탈출 핀이라 그래서 그 핀을 이용해서 떨어뜨린다. 그런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출 성형기 방호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경우에는 게이트 가드, 양수 조작식에 의한 방호 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어쨌든 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금형도 굉장히 고가고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체 형상에 따라서. 그런데 자, 찍어내고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자, 금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틀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요.
자, 항상 이런 이제 모서리들. 자, 예를 들어서 확대해서 이렇게 사각형이라 치면 플라스틱 수지를 주입했을 때 쭉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자, 결국은 어쨌든 이제 고체 형태의 이제 플라스틱 재료를 녹이는 거기 때문에, 자, 원활하게 끝까지 다 안 차요. 자, 그런 것까지 설계를 이제 합니다. 우리가 그 금형 설계를 할 때. 근데 다만 이제 이 모서리 쪽이 이제 덜 채워지거나 그러면 불량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덜 채워지거나 아니면 찍었을 때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수정하고 좀 이제 청소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신체가 동작 중에는 아니어도 수정을 한다든지 청소할 때 그럴 때 이제 전원이 꺼져 있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실기에서 작업형에서 이런 것들이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난 요인은 무엇인가? 전원 차단을 안 했다. 감신 배치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호 장치로 게이트 가드식이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문을 열면 자동으로 전원 차단돼서 멈추게 해야 되는 방호 장치라는 거예요. 자, 문을 닫아야 운전을 하고, 운전 중에 문이 열리면 안 되지만 또 열린다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게 게이트 가드식이다. 자, 양수 조작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이 양손으로 버튼을 두 손으로 눌러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두 손 중에 동시에 한 손이라도 떼어진다면 정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방호 장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게이트 가드. 그 1항의 게이트 가드는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는 연동 구조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닫혀야 운전하고, 열리면 자동으로 멈추고, 열린 상태에서 작동 눌러도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항에 따른 기계의 히터. 자, 히터가 왜 필요하죠? 우리가 철판 같은 경우는 그냥 찌부시키면 돼요. 구부리면 되는데, 자, 사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이고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다. 감전 우려는 왜예요?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그렇게 또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 연결부나 접촉부가 피복이 노출되거나 벗겨진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순간적으로 우리가 산업용 그 380V 볼테이지를 쓸 텐데 감전되면은 이제 치명상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무슨 덮개? 방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가공용 기계, 목재 가공용 기계부터 해서 회전체 성형기, 로봇,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런 기계들이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화학 현장에서도 쓰이고, 전기 안전 혹은 이제 기계 안전, 건설 안전 이런 데서도 또 이제 교집합으로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회차에서 지게차도 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건설 안전이라든지 지게차, 다음 회차에서도 이제 지게차 바로 이제 보시겠지만, 교집합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회차 뵙겠습니다.